안녕하세요. 저희 유초 이제 교직 논술이 시작이 됐는데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는 기말고사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학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재수를 하셔도 교직 논술을 한 번도 이렇게 써 보시거나 교직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교직 논술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직 논술 작성법이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작성을 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점이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논술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지 가이드 몇 가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팁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그렇게 페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직 이제까지 기출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주제를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을 하면서 저희는 같이 내용을 해설 자료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논술은 대화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대화가 결국은 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과는 다르게 약간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강도 시작하고 그 직강 인강생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강생 온 선생님들이 논술도 쓰시고 그 논술된 걸 저희가 피드백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겸용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교직 논술 문제를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변형해서 제가 만든 문제까지 제공하면서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유초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쪼끔 약간씩이라고 한다면 어떤 틀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주어지는 내용의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유아는 유아만을 위한 즉 유특만을 위한 문제, 초등은 초등만을 위한 문제를 미리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교재에 실어 주고 이 교재에 따라서 추후에 저희가 강의도 제가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유특은 유특에 맞는 첨삭 문제를 이 문제를 예 여기 유특 문제를 잠시만요. 예. 자, 첨삭 문제를 유특은 유특만을 위한 전용 문제 10 문제 중에서 전용 문제 10 문제 중에서 저희가 5 문제는 이제 2 회차에 제가 강의도 할 거고 강의하기 전에 미리 몇 번 문제를 선생님들이 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문자라든지 아니면 안내 사항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 문제에 해당하는 것 중 2 개를 제가 첨삭 문제로 미리 제공을 "어떤 걸 해라."라고 해서 제시를 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작성을 해서 내시겠죠. 그걸 첨삭을 하고 나서 첨삭대 잘된 선생님들과 약간은 보완의 선생님들은 따로 첨삭 강의를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첨삭 강의 부분은 선생님들이 추후에 또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 첨삭 강의도 여기 있구나.' 해서 강의를 또 들어 주시면 되고요. 초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초특에 관련된 문제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초특만을 위한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나 초특에 해당하는 부분 유특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첫째 주에 5 문제, 둘째 주에 5 문제 총합 10 문제인데 이거는 쪼끔 더 선생님들이 이제 융통성 있게 제가 제시를 할 때도 5 개를 물론 강의는 하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2개 정도는 '선생님들이 연습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2 개를 미리 선정해서 제시를 해 주면 그 기간 동안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 아 작년과는 다르게 유특은 유특만을 위한 문제, 초특은 초특만을 위한 문제 그래서 따로 문제가 주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교직 논술 연습을 해 보는 거구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초 공통용은 이제 공통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강의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또 "답안지는 또 어디에 있나요?"라고 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미 카페에 들어가시면 서준투스 카페에 들어가시면
모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답안지 OMR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초 선생님들은 또 연습 문제를 하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고 답안지는 카페에서 다운받으셔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뭐 페이지를 미리 답안지를 복사하셔서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직연술은 일단은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특수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많은 연습인데 이 많은 연습이 쓰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든 못 쓰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더라? 맞아요.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하시면 추후에 교직연수를 1교시에 보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아 나 잘 썼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시고 이게 이제 2교시, 3교시 영향을 주어서 전공이라든지 이제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정말 잘 보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직연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점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목차를 전체적으로 훑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배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답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요. 실제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이면 초등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을 답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 답안지는 두 장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장이 제공이 되는데 두 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것만 쓰기 때문에 한 장만 쓰셔도 되고 한 장을 다 못 채워도 되고 두 장 다 채워도 되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장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 두 장을 작성을 할 때 글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명료하고 타당하게 일관성 있게 고려해서 서술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디에 나오냐라고 했을 때 잠깐 또 왔다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희가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2019 학년도 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냥 하나의 샘플인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105 쪽에 있는데요. 105 쪽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워법과 원고지 작성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문제를 볼 때에 과거 시험 문제는 이제 원고지 작성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원고지가 아니라 아까 답안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줄글에 쭉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글에 두 장을 우리가 채우는 거구나라고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글을 체계를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명료하고 타당하게 일관성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요. 선생님들은 여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원고지 이런 게 없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뭐 분량도 마찬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물어본 대로 정확하게 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서본결만 정확하게 쓰면 된다. 이렇게 쉽게 다가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술하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본결만 정확하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어. 그럼 서본결 중에서도 추후에 우리가 서론 결론도 물론 있겠지만 본론이 우리의 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론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15점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15점으로 주어지면 15점에 해당하는 내용 주어지는 걸 다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가지수가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점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점 문제의 배점 안에서 이렇게 총 20점 배점 안에서 5점은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체계적인 거 짜임새 있게만 작성하면 다 주어지시는 거니
합격과 불합격은 이 논술의 내용이라고 하는 본론에서 주어지는 거구나라고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답안 작성식 유의사항과 배점을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답안, 교직 논술을 작성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교직 논술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논술과는 저희는 달라요. 이미 저희의 교직 논술은 답이 정해져 있는 교직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 생각을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옮기면서 쓰는 게 우리의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계속 나의 생각을 배제하시고 물어보는 대로 쓰는 게 좋은 논술인데요. 첫 번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논술이니까. 그리고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쓰는 건데 여기에서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두 줄 정도 아니면 한 줄 반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문장을 작성을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로 단문으로 끊어지는 건 좋은 문장은 아니겠지요. 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정답으로 써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을 부여를 해서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물어보는 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통합교육인지 특수교사와 그다음에 일반 교사 간의 통합교육에서 협력이 중점적인 건지 뭐 등등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잘 쓰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강의를 진행할 때 특수교육학의 기본 개념들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특 선생님은 유특에서 배웠던 이런 개념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네요 라고 해서 기본 지식들만 체크하고 논술에 쓰는 이런 흔히 말하는 스킬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학, 그럼 유특 선생님들은 유아특수교육 관련된 여러 지식들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직 논술을 쓰기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을 살펴보면 이미 특수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내가 없는데 이걸 공부하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습도 안 되고 그리고 쓰기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특수교육학 지식은 계속 채울 거거든요. 채우려면 그에 대한 걸 우선순위로 채우고 쓰는 것보다는 채우면서 쓰는 게, 그러니까 채우고 난 후에 교직 논술을 연습하기보다는 쓰면서 특수교육학 지식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역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셔야 저희가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꼭 명심 명심 또 명심. 나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고 나서 교직 논술을 하는 거 아니다. 추후에 나중에 11월 달에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특수교육학 지식이 충분히 채워지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자동화가 되어서 논술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 되려면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개요를 짜서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론에 대한 개요고요. 저도 이제 본론에 대한 개요는 어차피 가지수를 좀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인지 먼저 선을 그어 보세요라고 하는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신만의 작성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신만의 작성하는 틀은 뭘까라고 했을 때요. 나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어떤 내용 중에 계속 통합교육에 대한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통합교육에서 어떤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대화 내용이 나온다면 나는 무조건 서로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써야지. 그리고 결론은 어차피 통합교육 안에서 이 두 교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서론하고 결론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서 자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 시험에서 논술을 쓸 때는 본론만 어떻게 쓸 건지를 머릿속에서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은 어떻게 써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해준 거 그냥 암기하고 그냥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서론을 나만의 틀로 만들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서론 이걸로 쓸 사람 이거 쓰시고 결론 이렇게 쓸 사람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서 틀을 그냥 제 강의에서 주어지는 내용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지문을 잘 활용해라. 이게 이제 정답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대화의 근거에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대화의 근거라는 것은 대화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화를 적절하게 잘 선생님들이 골라서 써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를 쭉 우리가 23 대비까지 유초 보시면 대화에 근거하라고 해서 대화 예제까지 찾아서 저희가 논술을 썼는데, 최근 23년도 초등 문제에서는 대화에 근거하라고 했는데 대화에 근거한 게 단서가 예전만큼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지식을 활용해서 정답을 써야 되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대화에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대화가 다 논술의 정답이다라고 해서 내 생각 쓰지 말고 물어보는 대로 답을 쓰면 되는 거고, 최근 경향으로 대화에 있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대화에 근거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에 근거해서 정말 대화에 정답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쓰면 된다. 하지만 대화에 근거하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경지적인 지식들, 즉 특수교육학 지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요구 상황이나 조건을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쓰는 거고요. 두 가지를 쓰라고 하면 두 가지를 쓰는 거고, 장점을 쓰라고 한다면 장점을 쓰는 거지 계속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보는 대로 조건을 잘 따라라라고 했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이다? 맞아요. 여기 나오는 논술의 내용이 다 조건이다. 이게 본문이 되는 거고 추후에 본론이 되는 거고, 이 본론에서 채점의 기준이 3점이면 세 가지, 특성 4점이면 네 가지, 이 가지수를 잘 채워야만 높은 점수를 얻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자와 채점자 관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출제자 측면에서는 핵심 키워드와 문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화에 근거해서 실행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실행 방안으로 이 출제자는 출제를 했을까? 한번 잘 찾아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답안지 옮겨서 쓸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채점자 측면에서라고 했을 때는 채점을 해주는 분들은 실제 현직 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교사의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거죠. 눈에 잘 띄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선생님들의 정답을 다 썼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점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눈에 보기 좋게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것도 하나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눈에 보기 좋게 간단 명료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글씨를 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크게 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직연수의 답을 쓸 거란 말이죠 거죠. 이렇게 답을 쓸 때 선생님들이 크게 이렇게, 물론 이 한 칸에 크게 글씨를 쓰면요, 왠지 많이 쓴 것처럼 보여요. 글씨를 크게 쓰면 글씨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장수가 이거보다, 이 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쓴 느낌도 들고요. 더 많이 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쓸 때는 또박또박 썼기 때문에 글이 잘 익혀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캔도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글씨라든지 볼 때 조밀하게 이렇게 쓴 것을 데이터로 넣어 놨지만, 선생님들은 좀 더 글씨를 크게 쓰고 이왕이면은 볼펜이 얇은 거보다는, 네 맞아요, 좀 더 굵은 걸로 쓰시면 더 글이 잘 익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를 추후에 쓰면서 연습을 할때 선생님들이 글씨 크기도 한번 다양하게 연습해 보고, 그 글씨 크기를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때 볼펜의 종류도 조금은 여러 가지로 해서 써 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글씨체로 어떤 글씨 크기로 쓸 때 눈에 잘 익혀?"라고 했을 때 "A라는 게 훨씬 더 좋아."라고 한다면 A의 볼펜으로 A의 글씨체로 해서 추후에 답을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도 계속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기 좋게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것이 추후에 고득점으로 또 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또 이렇게 연습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특수교육학의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이때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출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연습할 때 미리 한번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떤 특수교육학 지식들을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교직논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요, 도식을 어떻게 짤 건지 그중에서도 본론이 15점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인드맵을 쓰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후에 서러운 결론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하지 말래. 내가 이미 머릿속에 자동화가 되어서 얘는 그냥 바로 서론하면 뭐 이렇게 나오게끔 연습하는 거. 그리고 본론에 있는 모든 정답은 지문에 있다. 대화 내용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선순위는 대화를 읽어보고 대화에서 정답을 찾을 때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파악하는 그런 관점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대로 조건에 따라서 정답을 쓰는 게 고득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